가빈이 TV. 안녕하세요. 가빈이 TV의 가빈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세상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터넷 중고 거래하다가 사기꾼한테 걸렸어요. 지금부터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펙타클한 일도 벌어졌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사건 일시는 2019년 4월 22일 네이버 코스컬처라는 국내 제일 큰 코스프레 카페에서 벌어졌는데요. 전날, 그러니까 4월 21일 제가 의상 삽니다 라는 게시판에 그 게임 있잖아요. 게임 음향사의 막내강씨 의상을 삽니다 라는 글을 올림으로써 사기꾼이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카페 채팅으로 연락을 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닉네임이 있기는 하지만 편하게 피해자 이름은 기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기꾼, 기꾼이. 좋죠? 자, 기꾼이 땡땡. 안녕하세요. 제가 사이즈 미스라서 유유 샵 사진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 그러고 앨리스 땡땡이라는 의상샵에서 퍼온 사진을 기꾼이가 저한테 여러 장 보냅니다. 기꾼이 사이즈는 55에서 66입니다. 오늘 즉입시 45,000원입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어요. 가빈이 땡땡. 아, 그러시군요. 혹시 5코 이후 예약 거래가 가능하신지 여쭤봅니다. 예약금은 분납 가능하고요. 여기서 5코라는 건 5월 석호 행사라는 뜻으로 석호가 5월 12일이거든요. 5월 12일 이후에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제가. 보통 예약 거래를 할 때 선 예약금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선 예약금이 얼마인지 다시 물어봤죠. 기꾼이 땡땡. 예약금은 1.5 정도인데 괜찮으신가요? 1.5라는 게 15,000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예약금 15,000원을 걸고 의상 예약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트위터로 8월 부천 만화 축제 때 같이 발동할 팀코라는 걸 모집을 하게 되는데 뜬금없이 기꾼이한테 DM이 와요. 트위터로 DM이 오더라고요. 기꾼이 땡땡. 트위터에서 뵙네요. 구하리 신청합니다. 구하리는 그 신비아파트에 나오는 캐릭터고 제 팀원으로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기꾼이가. 그리고 신청 양식을 보냈고 제 팀에 들어왔어요. 팀원으로 들어왔으니까 네이버 카페에 제가 올린 팀코 모집글에도 기꾼이 닉네임을 기재를 했죠. 제 팀원으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수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예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코 이후에 제가 완납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DM으로 자기가 급한 일이 있다고 다른 계좌, 그러니까 자기 계좌라고 보냈던 계좌 말고 다른 계좌에 일부 금액을 입금을 해줄 수 있냐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입금을 해달라는 거죠. 다른 계좌에. 근데 저는 어차피 제가 낼 돈이기도 하고 트위터 친추도 되어 있으니까 믿고 호의를 베풀어서 나머지 내야 할 금액의 절반인 15,000원을 사기꾼한테 더 보내줘요. 그 다른 계좌에. 조금은 수상하긴 했는데 급한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냥 보냈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예약금을 너무 많이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예약 거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15,000원도 그냥 기꾼이한테 보내고 그 대신에 코 전에 일찍 배송을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예약금을 다 보내고 완납을 하고 그 대신 물건을 일찍 보내달라 그렇게 말을 했죠. 기꾼이는 흔쾌히 알았다고 했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흘러서 5월 4일 오전 9시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올렸던 팀코 모집글에
어떤 사람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팀코 모집을 한다고 했고 그 글에 기꾼이 닉네임을 기재를 했잖아요. 팀원 이름을. 근데 댓글이 달린 거예요. 뭐라고? 다른 사람한테.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알 수 없는 사람 땡땡. 안녕하세요. 기꾼이 님이 문제가 좀 있으셔서 오지랖이지만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사기치시고 불량글도 올리시고 계속 사기치시고 또 불량글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링크를 보냅니다. 이건 상습이라 생각하고요. 팀코 같이 한 사람으로서 팀원들에게 돈도 요구하고요. 의상도 제대로 준비 못하셨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추가로 팀코 무단 파기로 공론화가 있었으며 카페에 사각을 올리고 본인이 다시 지우셨대요. 헐, 띠용. 충격 먹은 저는 기꾼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분명 제가 거래할 때 더치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 그 사기꾼 계좌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계좌 검색도 해봤거든요. 근데 사기 내역이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길래 별로 의심하지 않고 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상한 불량글도 보이고 그 불량글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제가 거래한 의상을 그 사람이 5월 초에 발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5월 초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연락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연락이 올 텐데. 그래서 찾아보다가 그러다가 기꾼이가 비슷한 내용의 불량글을 여러 개 올린 거를 봤는데 그 내용이 중고 의상 판매 시에, 그러니까 그 기꾼이가 중고 의상 판매를 할 때 구매자에게 도용한 사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상의 사진을 보내준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퍼온 의상의 사진을 보내준 거죠. 가짜로. 따라서 본인이 진짜로 그 의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런 거래들은 다 파기가 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저도 제가 사기로 한 의상을 정말 가지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꾼이한테 제가 DM을 보냈죠. 가빈이 땡땡. 혹시 제 의상 언제 보내주실 건가요? 기꾼이 땡땡. 아, 죄송해요. 제가 입원 중이라 점점. 가빈이 땡땡. 아, 그러시구나. 오코 전에 보내준다고 하셨어서요. 기꾼이 땡땡.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 점점. 오코 이후 발송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가빈이 일단 알겠습니다. 오코 전후로 보내주시고 수술 잘하세요. 이렇게 보냈는데요. 사실은 저 1도 안 믿었습니다. 제가 의심을 하기 시작해서인지 뭔지 그냥 글 자체에서 사기꾼 냄새가 풀풀 났어요. 아무튼 저는 댓글로 저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신 분과 채팅으로 더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 결과 기꾼이한테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과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빡쳐서 공론화를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공론화라는 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 산 증인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건 사기였구나 확신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다 대고 저기요, 제 의상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환불해주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지라 너무 열받더라고요. 제가 7년 전에 중고나라에서 신발 사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4만원인가 5만원 사기 당했는데 경찰서까지 들락날락 했는데 결국 대포 통장이어서 못 잡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분해서 죽을 뻔했는데 또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그래, 중고 거래하면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기는 하지만 진짜 너무 빡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더 빡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제가 의상 언제 발송해주냐고 물어본 게 밤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DM이 와 있는 거예요. 기꾼이 땡땡. 저기 혹시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유유 1만원만 요 계좌로 빌려주실 수 있나요? 농협 땡땡땡 땡땡땡입니다. 1만원. 안 되신다면 죄송해요. 여기서 제 머리 뚜껑이 열렸어요. 진짜 아침부터 진짜 뚜껑이 열려가지고 가빈이 땡땡 저기요. 그러고
증인들의 사기 증거 자료, 그러니까 제보자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사기 증거 자료, 제보 내용, 채팅 이런 거 한 번에 쫙 보냅니다. 가빈이 땡땡.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만만하십니까? 1만원요? 계좌 이름은 왜 자꾸 바뀌는 거며 수술하신다면서요? 만원은 왜 빌려가시는데요? 팀원들한테 돈 빌리고 다니신다던데 제가 신원도 불명확하고 소문도 안 좋으신 분께 왜 빌려드려야 하죠? 제 의상도 안 갖고 계신 거 맞죠? 분할 입금도 이상하고 사진도 안 갖고 계시고 제가 친절하게 대해주니 저도 호구로 보셨나 본데 님 잘못 걸렸어요. 키키키. 결백하다면 빠른 피드백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보내니까 기꾼이는 어떻게 나올까요? 쉽죠? 그렇게 채팅 잘만 보던 기꾼이가 돈 받을 땐 채팅 잘만 보던 기꾼이가 제 채팅을 씹습니다. 저는 진짜 개빡쳐서 트위터에다가 분노의 저격글을 썼어요. 유치할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의상 매물 구하다가 별 또라이 같은 사기꾼한테 걸렸네요. 예전에 공론화도 터진 적 있고 근데 아이디를 바꾸신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코스계에 발 못 붙이게 해드릴게요. 오코 오신다고 하셨죠? 제가 토요일에 가서 꼭 찾습니다. 그렇게 쓰고 닉네임은 가리고 사기행각 내용을 첨부를 해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리고 한 공론화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 내용을 서술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세히 알림으로써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목적이에요. 저격이라는 거랑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아무튼 자, 이렇게 쓴 글이 RT를 타요. RT라는 게 또 뭐냐면 트위터에서 자기 타임라인에 글을 퍼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400RT 정도 타게 되면서 그러니까 400명이 이 트윗을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빅군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개폭을 해요. 계정 폭파하죠. 그래서 닉네임이 알 수 없음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튄 거죠. 근데 이후에 연달아 2차, 3차 공론화가 터집니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공론화를 빵빵 터트려요. 아주 폭죽마냥 빵빵 터트려요. 근데 저 말고도 벼르고 있던 분들이 같이 이렇게 공론화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네이버 카페에도 난리가 납니다. 피해자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오죽하면 카톡으로 피해자 단톡방이 생겨요. 단체 채팅방이 오픈 채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3명 정도밖에 없었던 방이 순식간에 20명, 30명, 40명, 최종적으로 50명까지 인원이 늘어납니다. 대박이죠. 저한테 걸려가지고 공론화 당한 이후에도 웃긴 게 기꾼이가 더 활개치고 끊임없이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더 날뛰고 있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제게 제보가 여러 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5월 4일 그러니까 휴일을 깨고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고 싶어도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는 거 말고는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꾼이는 그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전에 제가 예약금 분납을 했는데 기꾼이가 급하다고 다른 계좌로 돈 좀 붙여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기꾼이 본인 계좌도 아니고 기꾼이 그러니까 기꾼이가 아는 사람의 계좌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누구 계좌일까요? 바로 다른 피해자의 계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기꾼이는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저한테 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고 애초에 기꾼이는 자기가 팔 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진을 도용을 해서 보내주는 거고 피해자가 그걸 사겠다고 하면 자기 계좌로는 돈을 받고 근데 시간이 지나도 배송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옷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거래자는 배송을 해달라고 재촉을 할 거고 기꾼이는 변명을 하면서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러면 제풀에 지친 거래자가 환불을 해달라고 하죠. 근데 환불해주는 건 돈이 아깝잖아요. 그 기왕 지가 사기를 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른 순수한 피해자한테 사기를 쳐서 이쪽 계좌에 입금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환불을 요구한 다른 피해자의 계좌인 거고
쉽게 말해서 계좌 돌려막기인 거죠. 대박이지 않아요? 저 진짜 대포 통장으로 사기치는 사람은 봤어도 이딴 식으로 사기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배송을 미루는데 그렇게 미루는데 핑계가 진짜 5조 5억 개더라고요. 저한테는 뭐 입원했고 수술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웃긴 게 똑같이 말한 다른 피해자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입원 사진도 보내줬거든요. 자기 입원했다고. 근데 그 입원 사진도 인터넷에서 펑 가짜 사진이었던 거예요. 빠가인 게 그거 구글 이미지 검색만 해도 다 들통나는 건데 왜 그런 거였지? 아무튼 그런 거짓말도 했고요. 또 다른 피해자한테는 어떻게 말했냐면 자기 퇴원했고 지금 통원 치료 중이라고도 했어요. 아니 같은 날 입원하고 수술하고 퇴원도 해요. 애초에 아프다는 핑계는 뻥이거나 지 망상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뭔지 알아요? 더 웃긴 건 또 다른 피해자한테는 자기 지금 일 중이래요. 알바 중인데 알바 중이라 바빠서 물건을 보내줄 수가 없대요. 자기는 또 뭐라더라? 일러스트레이터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 술집 서빙한대요. 아니 서빙 아무나 써주나. 아무튼 서빙하다가 취객한테 팔꿈치를 맞았대요 지가. 그래서 물건을 못 보내준대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남자친구랑 헤어졌대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였던 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최고였던 거는 자기가 절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튼 속세를 벗어나서 그따위로 사기를 치고 다니니. 아무튼 그런 이유들로 배송을 미루다가 환불을 요구를 하면 환불 요구한 사람 계좌를 다른 사기자한테 다시 말할게요. 환불 요구한 사람 계좌를 다른 사기 피해자한테 넘겨주는 방식이죠. 그 사람이 입금을 하게끔. 이런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단톡방에 있는 50명의 피해자들은 극대노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2, 3일간에 걸친 일이었고요. 하필 휴일이 3일이어서 제일 빨리 신고하러 갈 수 있는 요일이 화요일이었어요. 근데 월요일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끝까지 들어주세요.